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더 골드문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주말 사이 비트코인 큰 변동성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39,700달러에서 47,700달러, 약 1,000달러 사이에서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오늘 아침을 기준으로 해서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화 기준으로 5천만 원을 넘기지 못하면서 지금 현재 좀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문가들은 37,000달러까지 확인하고 올 수도 있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매매 전략 잡으면 좋을지 전문가님들과 함께 그 방법 잡아보겠습니다. 먼저 코인 대통령님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이 조금 재미는 없습니다. 조금 내려와 있고 그다음에 올라가는 모습들은 별로 보여주진 않고요. 올라가더라도 2%, 3%대 이 정도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재밌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도 뭐 시장이 항상 뭐 매일 365일 매 순간 재밌을 수는 없겠죠. 뭐 이런 날도 있고, 물론 이제 또 생각을 해보면 또 이렇게 내려가는 날이 365일 중에 300일 정도 되고 올라가는 게 65일 정도밖에 안 되는데,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올라가면 또 쾌쾌 올라가고 몇백 %씩 올라가는 게 또 코인이기 때문에 또 이제 그런 시장에서는 또 어떻게 대응을 하고, 이런 시장에서는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투더 골드문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방법 다 알아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인 트레이너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코인 트레이너 전문가입니다. 시장이 주말 사이에 굉장히 조금 좀 지루한 행보를 이어가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오늘 아까 오전 시장에 39.5K를 다시 한번 테스트하고 올라가는 반등해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지금 현 구간에서 지금 뭐 이게 저점이다, 매수 매도 들어가기보다는 조금 관망하시고, 지금 위치가 조금 굉장히 조금 위험한 자리에 조금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서, 아까 문다연 아나운서님이 말씀해 주신 37K 부근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하러 갈 수도 있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 일단은 우선적으로 관망하시면서 시장 동태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조금 있다가 악재 부분에서 제가 한번 비트코인 차트도 한번 보도록 할 테니까 오늘 투더 골드문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점에서 비트코인 차트적인 모습은 어떤지 잠시 뒤 짚어주신다고 하고요. 또 주말 사이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악재부터 살펴볼게요. 코인 대통령님. 악재가 역시나 또 많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뭐 일단은 뭐 얘기할 게, 또 비트코인이 또 이제 뭐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내려간 다음에 이제 올라가지 않고 있다 정도로 좀 볼 수 있겠는데, 비트코인은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좀 중요하게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죠. 왜 그러냐면 이제 비트코인으로 알트코인을 매수를 할 수 있고, 비트코인이 어떻게 됐던 상징성을 가지고 있고 척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크게 좀 봐야 되는데, 일단 비트코인 4만 달러를 넘지 못하고 계속해서 4만 달러 밑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뭐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지금 뭐 비트코인에서 봤을 때는 5천만 원이 조금 넘어서 뭐 5,006만 원, 뭐 이렇게 좀 움직이고 있는데, 우선은 투자 심리, 투심이 굉장히 많이 위축이 되었다라고 조금 볼 수 있겠습니다. 그 공포 탐욕 지수죠. 그게 이제 공포에서 극단적 공포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극단적 공포라고 한다면 이제 투심이 굉장히 위축이 돼서 매수를 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좀 매도에 대한 좀 이제 움직임을 좀 많이 보이려고 하죠. 그래서 시장 한번 떨어지겠는데, 한번 크게 박살나겠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매도를 걸고, 공포심에 이제 막 그 매도 걸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막 물량 쏟아내고, 이런 걸 이제 극단적 공포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나오진 않아요. 그죠? 그렇게 나오진 않고 있고, 지금 왜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느냐, 파월 의장의 연설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개가 이제 테슬라의 실적에도 영향이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 그 테슬라의 CEO죠. 그 테슬라의 CEO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도지코인에 대한 뭐 이제 부활절이 있었잖아요. 그죠? 부활절에 뭐 도지코인 얘기도 해주는데, 뭐 이런 얘기가 있을 때마다 항상 도지코인이 이제 펌핑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우리 그냥 잠잠했었죠. 잠잠했었는데, 또 이런 얘기가 또 있었죠. 뭐 일론 머스크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 테슬라의 상장 폐지에 대한 어떠한 그 자금은 확보가 뭐 등등 뭐 이런 이야기들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좋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역시나 하락의 움직임, 그 다음에 상승을 하더라도 약간만 상승해주는 움직임을 좀 보여주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는데, 비트코인의 어떤 그걸 좀 본다면 거래량이 굉장히 낮아요. 거래량이 굉장히 낮고 장기 보유에 대한 어떠한 그 움직임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 정상적이란 얘기죠. 이렇게 봤을 때는. 자, 거래량이 줄어들었다. 예전에 이제 저번 주였죠. 제가 이슈로 말씀드렸던 게, 거래소에서
익명의 지갑으로 이제 비트코인이 빠져나가는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시장의 유동성이 매우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매도를 하려고 극단적 공포 때문에 매도를 하려고 물량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고래들이나 아니면 이제 그 뭐 큰 손들이 내놓다기보다는 이제 개미 투자자들 0.5개, 뭐 0.01개 뭐 갖고 있는 그러신 분들이 그냥 매도를 하면서 조금씩 내려갔다. 자,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 자체는 굉장히 미미했기 때문에 이런 거래량 없이 내려가는 것들은 별로 그렇게 큰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움직임 똑같다라는 거예요. 거래량은 나오지 않고 장기 보유에 대한 움직임은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뭐 시장이 내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고래들, 큰 손들은 어떻게 한다? 매집에 대한 비트코인 매집에 대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뭐 건강한 조정 혹은 뭐 시장 전체적으로 아니면 전 세계 이제 경제적으로 지금 현재 뭔가 좀 불안하고 흔들흔들하니까 이제 그거에 맞춰서 이제 좀 살짝 내려가고 좀 움직이는 것뿐이지 암호화폐에 대한 어떠한 그 신뢰성 아니면 암호화폐에 대한 어떤 그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장이 내려가고 그런 건 아니다라고 좀 판단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시장이 또 이제 앞으로 어느 정도의 그 풀어야 될 문제들이 조금 많습니다. 풀어야 될 문제들이 하나 둘씩 해결이 된다면 다시 한번 상승에 대한 움직임이 있을 거니까 그때까지 시장 관망하면서 가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난주 공포 탐욕 지수가 공포 단계에서 극단적 공포 단계로 한 단계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심리가 위축이 된다라고 한다면 매도 압박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특히나 이번 주 굵직한 일정들이 있습니다. 20일에 테슬라 실적 발표가 있고요. 또 21일에는 IMF 행사가 있는데 여기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과 또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참석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체크하시면서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코인 트레이너님의 오늘의 악재 살펴볼게요. 네, 제가 준비한 오늘 악재는 아무래도 비트코인 그 횡보하는 그 가격이 조금 문제가 악재이지 않나 싶습니다. 우선적으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감소했습니다. 앞서 말씀해주신 코인 대통령님이랑 이제 그리고 우리 아나운서님 정리해주신 이번 주 목요일, 수요일 날 장 마감 후 테슬라 실적 발표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 IMF 총재와 이제 연준 파월 의장의 이제 연설이 있는데 이때 연설 이후에 5월 FOMC 회의까지는 이제 딱히 추가적으로 파월 의장의 연설은 추가적으로 일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아무래도 발언이 조금 주목을 받고 있고요. 기존에 이제 뭐 대차 대조표 축소를 한다는 내용 관련 그리고 금리 빅스텝 관련해가지고 아마 발언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거의 다 픽스가 고정이 다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불확실성만 해소된다면은 아무래도 우리 시장은 또 한번 악재를 조금 해소하고 차트상 조금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제 굉장히 시장이 조금 위축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연준이 계속해서 유동성을 조금 축소하려는 이런 움직임이 나오기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비트코인 자체의 개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우리 유동성이 조금 축소되면서 지금 어느 정도 우리 투심지 조금 눌리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요. 이런 시장에서도 지금 비트코인 고래들 계속해서 매집을 이어나가고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트코인 가격 조금 화면 보면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바이낸스 차트로 조금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첫 번째로 좀 확인해야 될 부분이 주말간 거래량 감소 부분입니다. 지금 보시면 밑에 부분입니다. 이 부분인데 이 부분 거래량 부분 보시면은 기존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거래량이 줄어들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의 이 정도 수준이면은 거의 없다시피 금토일 수준 거래량이 거의 없다시피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부분이 이제 업비트에서도 우리가 여기 옆에 거래 대금만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비트코인이 지금 5등 있습니다. 근데 거래 대금이 지금 그렇게 100억이 되지 않아요. 100억이 되지 않는 수준으로 지금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일단 15분봉 상으로 좀 봐보도록 할게요. 짧게 이렇게 끊어서 봤을 때 지금 다시 한번 오늘 오전에 다시 한번 기존에 테스트했던 39.5K 부분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주었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비트코인이 이제 피보나치 되돌림에 의해서 되돌려 봤을 때 37K 부분까지는 어느 정도 조금 열려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다시 한번 39K 부분에 지금 5번 지지를 받긴 했지만 오늘 오전에 다시 한번 테스트가 있었고 지금 구간이 굉장히 위험한 게 뭐냐? 오늘 저녁에 나스닥 장이 열렸을 때 요즘
좀 보시면은 나스닥과 비트코인이 같이 동반 하락하는 이런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도 나스닥이 조금 하락을 하면서 마이너스 2% 이상 하락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오늘 미 선물 지수 확인해 보시면은 아마 마이너스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 신흥국 지수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도 확인해 보면은 지금 음봉으로 시작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좀 음봉으로 시작을 하면서 지금 유동성 축소에 의해서 눈치 보기를 하면서 조금 투심이 조금 많이 줄어든 모습. 하지만 이게 비단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투자 시장이 지금 살짝 얼어붙은 이런 모습이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서 지금 너무 이렇게 쫄 필요 없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거래량을 동반하지 않은 음봉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항상 말씀드리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비트코인 거래소 유입 물량을 한번 체크해 보면은 비트코인 가격은 지금 이렇게 횡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빨간선 지금 좀 잘 보이지 않지만 화면상으로 보시면 여기까지 지금 떨어진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래소에 유입되는 물량이 지속적으로 빠져나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 고래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유출하면서 지금 유출된 양이 약 12억 달러 정도로 연중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왜 유출을 하느냐? 빼가지고 내 지갑에 담아놓는 거예요. 담아놨다가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면은 그때 팔으려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마이너들, 우리 채굴자들이죠. 채굴자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한번 보면은 채굴자들은 비트코인을 지금 축적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 매도를 하지 않고 있어요. 비트코인이 충분한 가격에 도달했을 때 보통 이제 채굴자들은 그때 매도를 하는 점을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비트코인이 굉장히 저점이고 지금 고래들은 지금 이 구간에서 야금야금 받아 먹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세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알트코인들 조금 시가총액 작은 것들 보시면은 한번 피레침을 위로 쐈다가 그 가격대를 유지하지 못하고 내려오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번 피레침을 위에 순식간적으로 쐈다가 내려버립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물량을 조금씩 매집해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시장에서 내가 돈을 잃지 않고 지속적으로 조금 우리 또 멘탈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죠. 멘탈 관리를 하려면 우리 너무 하루하루 연연해 하지 말고 이런 유동성 부분에 있어서 지금 좀 축소가 되고 있다. 시장이 잠깐 위축되어 있다. 이런 시장에서는 우리 고래들처럼 나도 그냥 관망하고 저점에서 조금 매수를 들어간다게 하기보다는 또 손절 이런 거 하기보다는 오히려 조금 보고 시장을 좀 길게 보는 이런 전략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장기 호들러들도 지금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축적해 나가고 있다. 고래들은 계속해서 이 시장에서도 축적을 해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악재로 한 가지 좀 안 좋은 점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나스닥과 비트코인이 조금 상관관계 계수가 조금 많이 커져서 움직인다는 이런 점에 있어서는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유동성이 시장에 풀렸다가 지금 흡수되는 과정 중 일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유동성 축소의 부분이 다 끝나고 나서는 아마 비트코인 그리고 뭐 나스닥 그리고 우리나라 뭐 코스피 증권 다 개별적으로 독자적으로 움직일 것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시장에서 메탈콩즈 안 그래도 지금 가격도 굉장히 힘든데 메탈콩즈 같은 경우는 뭐 디스코드 해킹이 됐다고 합니다. 이런 NFT 해킹 이슈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제가 예전에 한번 오픈시 얘기를 드리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항상 그 링크 메일로 오는 링크를 클릭해 봤을 때 그런 링크가 스캠 링크가 아닌지 스캠 홈페이지가 아닌지 한 번 더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주소를 한 번 더 내 지갑을 오픈하기 전에 그 해당 보낼 링크 주소가 정말 이 메탈콩즈 링크가 맞는지 그 도메인 주소가 다 똑같은지 이런 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확인해 보고 나서 내 지갑을 여는 이런 게 필요하고요. 해킹 당했을 때 내가 찾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도메인 주소 한 번 더 꼼꼼하게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NFT 시장에서 최근에 또 한 가지 악재죠. NFT 시장 계속해서 커져 나가는 줄 알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옥석 가리기가 굉장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잭토시 트위터에 이제 첫 번째 트위터 그 사진이 약 한 1632더죠. 약 31억 원으로 첫 번째 구매가 됐는데 지금 그 작품이 다시 NFT의 경매에 나왔는데 지금 현재 가격이 거의 뭐 반토막에 나가지고 약 51,463달러 정도밖에 지금 되지 않게 어마무지하게 지금 폭락을 한 가격으로 지금 시장에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NFT 월 매출이 작년에 8월에 약 한 50억 달러 정도 됐는데 올 3월에 한 24억 정도로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보면 이 버블이라는 부분이 조금 꺼져가면서 가격이 제 자리를 찾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내가 해당 NFT 작품 무지성으로 지금 매수를 해서 돈 벌 수 있는 시장을 지났습니다. 내가 해당 NFT를 구매를 하려고 할 때 과연 이 작품이 정말 이제 작품으로서 가치를 지니는가, 내가 나중에 되팔려고 했을 때 정말 가치를 지니면서 가치 상승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작품인가, 정말 거품이 낀 그런 작품이 아닌가에 대해서 우리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아무래도 가장 큰 이슈는 비트코인 가격적인 측면에서 큰 상승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특히나 이 나스닥과 비트코인 현재 동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트 분석 도와주셨는데요. 일단 지금 시점에서 거래량이 없이 음봉이 나온 경우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지만 시장이 지금 현재 좀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이 흔들리는 중에도 우리가 좀 뚝심 있게 이 시장을 잘 지켜내보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의 호재들도 살펴볼게요. 코인 대통령님. 오늘 호재는 또 이제 또 괜찮은 뭐 근데 뭐 이게 시장에 크게 작용하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전반적으로는 그래도 좋은 움직임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좀 이슈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리나라 대기업이죠. 현대차. 현대차에서 커뮤니티 기반 NFT 시장으로 진출을 한다라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자, 일단 현대차와 이제 메타콩즈죠. 메타콩즈가 둘이서 이제 콜라보레이션을 해가지고 이제 커뮤니티 기반으로 NFT 시장에 진출하는데 오늘입니다. 18일 날 오늘 이제 뭐 메타 모빌리티 유니버스를 뭐 소개를 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메타콩즈랑 같이 이제 현대 메타콩즈 뭐 콜라보를 한 뭐 그 코인을 30개를 뭐 발행을 한다. 뭐 등등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팔릴지 안 팔릴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뭐 굳이 뭐 찾아가가지고 솔직히 메타 모빌리티 유니버스가 뭐 거기서 뭐 차를 보고 뭐 그러겠죠. 한번 돌려보고 뭐 한번 주행 뭐 그런 걸로 뭐 예상은 됩니다만 뭐 어떻게 뭐 이게 뭐 정확히 뭐 어떤 건지는 저게 보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게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이 대기업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죠? 자, 노란 쪽에서 노란 카카오 움직였죠. 그 다음에 녹색 움직였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현대도 움직였어요. 그죠? 남은 분들은 누구예요? 두 분 남았죠. 그죠? 파란 분들이랑 저기 빨간 분, 저기 마구에 이렇게 모여 계신 분들. 여기 두 분 남으셨는데 이 대기업에서 이 코인 NFT 시장, 그 코인 쪽 블록체인으로 잘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데 NFT 시장 쪽으로는 계속해서 진출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카카오 쪽에서는 뭐 거래소도 사고 코인 쪽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이 암호화폐 움직임으로 계속 가고 있죠. 블록체인 기술을 조금 활용을 하겠죠. 암호화폐 뭐 엄청나게 뭐 해가지고 비트코인을 모으고 이런 건 아니지만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어떠한 그 메리트를 느끼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서 움직이고는 있어 보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블록체인 뭐 암호화폐,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이런 것들은 솔직히 뭐 대기업 쪽에서는 뭐 신경을 쓰지 않아요. 그죠? 관심도 없을 뿐더러 신경 쓰지 않습니다. 블록체인 기술, NFT 시장 여기에만 관심이 있죠.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왜 암호화폐 시장에 좀 호재로 다가오느냐? 이 블록체인 기반의 기술로 가지고 있는 이 기술이 블록체인 기술이 뭐 상승을 뭐 어떤 대기업들이 뭐 가져가서 성장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 블록체인 기술 자체가 뭐 성장을 뭐 거듭하고 보안이 강화되고 뭐 활용이 되는 범위가 늘어나고 이렇게 된다면 암호화폐 시장에 당연스럽게도 상승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뭐 암호화폐에 대한 뭐 직접적인 어떠한 호재는 거의 끊긴 지 제가 봤을 때 한 2년은 된 것 같아요. 그죠? 무슨 코인, 뭐, 한 1년 정도? 무슨 코인, 뭐, 예전에 보라코인이었나요? 야놀자랑 뭐, 그렇게 해가지고, 협업을 해가지고, 뭐, 마일리지를 쌓고, 그죠? 그런 움직임을 좀 보였었는데, 그런 이슈들이 한 1년 정도? 몇 개월 정도는 그냥 뚝 끊겨버렸죠. 그죠? 그래서 암호화폐 쪽에서 움직인다기보다는 어떤 이 시장, 그 다음에, 이제 블록체인 기술, 이쪽으로 움직이는 방향으로 좀 틀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코인에 대한 어떠한 큰 호재성으로 뭐 다다다 이렇게 간다기보다는 시장의 전체적인 호재로 작용을 하는 이슈들이 나올 것이고 그 시장의 전체적인 이슈로 시장이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그죠? 뭐 어떤 코인이 갑자기 예전에 그랬잖아요. 도지나 이제 뭐 페이코인 같은 것들 갑자기 뭐 하루에 막 600%, 800% 이런 움직임은 이제는 조금 뭐 나오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뭐 이런 움직임을 기대를 하고 뭐 코인을 사고 이런 것보다는 시장이 전체적으로 올라갈 때 어떤 게 제일 많이 올라가느냐 그죠? 뭐 서울대학교도 그렇잖아요 그죠? 1등이고 꼴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뭐 암호화폐 시장이 서울대학교 치면은 그 1등이 누구냐? 그죠? 못하더라도 10등까지 매수를 해가지고 가장 크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냐 이런 것들을 모색하는 게 가장 중요한 시점이지 않나라고 판단이 되고 지금 현재 그렇다면 이런 시장에서는 뭐 이제
이런 움직임이 있을 거예요. 뭐 지금 현대차도 메타콩즈랑 뭐 콜라보레이션을 해가지고 NFT 시장을 진출을 했다. 자, 그러면 여기와 관련된 코인은 어떤 것들이냐? 뭐 예를 들어서 아직은 뭐 이슈가 나오지 않았지만 갑자기 이런 이슈가 나올 수 있겠죠. 뭐 갑자기 대기업에서 뭐 아니 뭐 진출을 뭐 이제 암호화폐 쪽으로 진출한 대기업 쪽에서 갑자기 뭐 어떤 뭐 A 코인이랑 뭐 협업을 한다. 이렇게 된다면 이제 뭐 크게 올라갈 수 있는 모습 보일 수 있겠죠. 그런 이슈들이 아닌 이상에는 뭐 코인 자체가 그렇게 갑자기 뭐 얘 혼자 600%씩 올라가고 이런 거는 조금 나오기 힘듭니다. 그죠? 왜냐하면 도지코인이 딱 그랬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엄청 막 크게 해갖고 도지코인이 갑자기 막 엄청난 상승을 보였는데 이번에 부활절 때 이제 도지코인에 대한 어떠한 일론 머스크의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뜨뜻미지근 했단 말이에요. 예, 뭐 별로 올라가는 것도 뭐 보이지도 않았고 그냥 그렇게 있었죠. 그죠? 자, 그렇다면 이제 그런 어떠한 그 셀럽들의 그런 언급들, 그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코인이 상승을 하거나 뭐 크게 올라가거나 이런 것들은 조금 잠잠해졌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쫓아다니지 마시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그렇다면 어떤 것들을 좀 크게 먹을 수 있는지 그 어떤 것 뭐 그렇겠죠. 뭐 600%, 800%뭐 이런 게 아니라 뭐 다 같이 시장에 올라갔을 때 5% 올라가는 게 있을 것이고 20% 올라가는 게 있을 거예요. 어떤 것들이 20% 올라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옥석 가리기 해야 되겠죠. 그렇게 이제 좀 잘 이제 순환매를 돌려주면서 그 순환매가 잘 돌아갔을 때 계좌가 크게 불어나 있는 계좌를 또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장에서 이런 호재들이 쌓이는 것도 중요해요. 시장이 크게 올라가지 않고 횡보하고 내려간 다음에 하락 후 횡보하는 시장에서 이런 이슈들, 큰 이슈들이 좀 쌓여주면서 밑에 발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이슈들 계속해서 쌓여주면 이제 상승장 머지않았다. 이렇게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차에서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한 NFT 시장에 진출을 한다라는 소식을 밝혔는데요. 특히나 글로벌 자동차 업계에선 최초인 이슈여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NFT라고 할 수 있는 메타콩즈와 함께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30개 정도의 NFT를 발행한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글로벌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의 이 NFT 위상이 좀 더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들고요. 또 특히나 지금 시점에서 NFT와 코인 모두 옥석거리기 작업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코인 트레이너님의 오늘의 호재 살펴볼게요. 네, 제가 준비한 오늘의 호재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호재입니다. 아무래도 1등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죠. 테더가 이제 준비금을 조금 더 늘려서 스테이블 코인을 좀 더 탄탄하게 기반을 다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항상 1등 기업 같은 경우는 조금 시장의 주목을 많이 받고 선례를 많이 남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아무래도 테더 같은 경우가 미국 이제 증권거래위원회에서도 저번에도 벌금을 때렸었고 계속 벌금도 냈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스테이블 코인의 그런 위치에 있어서 정말 선두주자로서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보시면은 테더 같은 경우가 이제 준비금 좀 더 탄탄하게 보완을 해가지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더 같은 경우는 지금 총 보유 자산이 약 786억 정도인데요. 부채가 785억 달러이고 약 한 이제 784억 달러에 달하는 이제 토큰 발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토큰 발행이 이만큼인데 토큰 발행이 784억인데 이제 자산이 더 훨씬 786억으로 훨씬 더 많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너네 정말 준비한 자산보다 토큰을 그만큼 발행하고 있냐 계속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계속해서 질의가 들어왔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보시면은 지금 준비한 자산보다 지금 토큰 발행량이 더 적어요. 정말 안정적으로 조금 운영을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또 재무제표를 한번 뜯어보게 되면은 이제 현금 및 은행 예금을 약 42% 정도 이제 줄여서 41억 달러 정도 이제 들고 있고 기업 어음도 약간 한 21% 정도 줄여가지고 241억 정도 이제 들고 있는데 최근 동향 보시면 MMF랑 그 다음에 미국 단기 국채죠. T빌 이제 3년물 국채 T빌을 이제 조금 보유량을 77% 정도 증가를 했고 그 다음에 MMF입니다. MMF를 이제 약 200% 증가한 이제 30억 달러 정도 이제 들고 있는데 MMF는 단기 유동성 증권이라고 해가지고 약 이제 3일 내에 빠르게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증권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우리 기업 같은 경우도 아마 내가 단기적으로 현금이 막 100억 이렇게 생겼어요. 100억 생기면 은행에 가서 MMF로 바꿔가지고 증권을 보통 들고 있습니다. 은행에 MMF로 바꿔가지고 들고 있으면 이제 콜 금리 정도의 이제 금리를 조금
받을 수 있으면서 그럼 매일매일 이제 자산이 이제 가치가 하락하지 않는 이런 효과도 발생하고 그다음에 빠르게 다시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투자 비중을 이제 포트폴리오에서 조금 늘려가고 있다는 거. 우리 테더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서 첫 번째 위치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안정성을 조금 유지를 하면서 준비금 탄탄하게 바치고 있다는 점을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고 우리 뭐 제가 기존에도 루나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 루나 같은 경우는 이제 알고리즘형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근데 이제 테더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급 준비형 내가 가지고 있는 이만큼을 이제 발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테더 같은 경우는 좀 더 안정적이다 루나에 비해서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루나가 안 좋다 이런 건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시장 파이 커져 나가면 지금 미국에서 계속해서 규제안 나가려고 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은행과 비슷하게 만약 스테이블 코인 가치가 하락했을 때 은행과 비슷한 효과를 은행 뱅크런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규제안을 넣는 건데 이렇게 안정적으로 준비금 하면은 앞으로도 이 시장 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우리나라는 지금 그럼 뭘 하고 있냐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NFT 관련해가지고 이제 NFT 활성화를 통해서 디지털 자산 시장을 조금 육성하겠다는 이제 공약을 발표하고 지금 이제 5월이면 이제 새로운 대통령 윤석열 이제 대통령 후보가 진짜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고 이제 앞으로 이제 임기 생활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디지털 자산 시장 이제 활성화 공약을 이제 발표했죠. 여기에서 지금 논란이 되는 부분이 NFT 관련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NFT 관련해서 과세를 어떻게 할 것인가, NFT를 어떻게 볼 것인가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일단 현재 지금 소득세법이랑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의하면 지금 NFT 같은 경우는 NFT가 지금 증권으로도 쓰일 수 있고 게임에서 이제 뭐 토큰으로도 쓰일 수 있고 NFT 같은 경우는 내가 그냥 예술품 예를 들어서 어떤 정말 이중섭의 화가 NFT 작품 이런 걸 내가 예술품으로 이제 소장 가치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우선적으로는 지금 기타 소득으로 분류해서 연간 250만 원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20% 이상 과세를 하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뭐 증권법이나 이런 부분으로 이제 빠져나가면 소득세율이 달라지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선적으로 이거를 적용을 시키려면 NFT를 이제 어떻게 볼 것인지 이렇게 봐야 되는데 지금 금융연구원에서 본 NFT를 봤을 때 NFT는 이제 발행 형태에 따라서 이제 게임 아이템, NFT 아트, 증권형 NFT 그리고 결제 수단형 NFT 아까 이제 코인 대통령님이 말씀해주신 이제 코인 같은 경우 뭐 밀크 코인 야놀자에서 결제할 때 결제 수단형 NFT 코인으로 쓰일 수 있고 그다음 뭐 실물형 NFT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이중섭 소 이런 작품 이렇게 5가지로 이제 분류를 했는데 게임 아이템과 이제 결제 수단형 NFT 같은 경우는 이제 특근법상 이제 가상자산의 정의를 이제 충족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예술품이나 이제 실물형 NFT 같은 경우는 기존의 예술품과 똑같이 보고 이제 과세를 해야 되나 이런 거 뭐 박물관에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과연 보고 정의를 해야 되냐의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사례를 먼저 만들진 않고 해외의 사례, 해외에서 어떻게 하는지 그 부분을 따라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NFT 시장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운용되는 시장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만 개별적으로 세제를 부과하게 되면 단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개선을 나간다고 하고 추가적으로 저작권 관련해서도 저작권 침해 방지 가이드라인을 이제 마련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NFT 시장 계속해서 커져나가고 있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옥석 가리기 통해서 정말 좋은 작품 NFT 잘 내가 수집만 한다면은 이런 부분 우리가 앞으로 많이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시장이라는 거 참고하시면서 항상 관련 정책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대표적인 스테이블 코인 관련인 이 테더 USDT에서 스테이블 코인 준비금을 늘려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그리고 또 NFT 시장의 이 종류부터 지금 현 시점 우리가 어디까지 왔는지 또 앞으로 미래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 나눠주셨습니다. 오늘의 코인 이슈들 살펴봤고요. 저희는 잠시 뒤에 코인콕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코인콕 특징주 분석 시간입니다. 주말 사이 특징적인 이슈와 흐름 보여줬던 코인들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인 대통령님의 오늘의 특징 코인 어떤 걸까요? 비트코인 봐야죠. 네. 비트코인 봐야 월요일이니까요, 되는데, 네. 왜냐하면 특징 코인이다 해서 특징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없습니다. 특징적인 움직임을 보인 코인이 없어요. 대부분 이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데 위로 5% 밑으로 5%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시장 전체적으로 횡보를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특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뭐 예전에 막 도지코인 막 800%막 이런 특징을 보여주는 게 없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는 메이저 코인들 봐야죠. 그 중에서도 대장인 비트코인 봐야 되는데 아까도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비트코인이 뭐 지금 뭐 횡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시장에서 물량이 좀 많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시장에 거래량이 없을 것이고 그다음에 그 거래량이 없는 또 주된 요인 중에 하나가 또 장기 보유에 대한 움직임을 보여주기 때문에 매집하고 장기 보유를 하기 때문에 거래량이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다라고 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비트코인은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4만 달러를 뭐 하회를 뭐 하고 그다음에 뭐 지금 뭐 횡보가 뭐 되고 올라가지 않고 이런 것들은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계속 이어가 볼게요. 자, 왜 그러냐고 한다면 지금 차트를 보는 게 이제 비트코인 일봉 차트인데 올라가다가 제가 선을 몇 개를 그어놨어요. 그죠? 선을 몇 개 그어놨는데 자, 올라가다가 계속 맞고 떨어지고 지지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자, 겹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자, 이런 부분들을 갔을 때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4월 달이에요. 그죠? 4월 달에 이 저항 라인 때 여기선 지지를 했던 라인 때죠. 이탈하면서 저항 라인대로 변경된 겁니다. 내려가서 다시 올라와서 이 저항 라인 때 돌파하지 못하고 저항 받다가 내려와 버렸죠.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횡보를 하고 있어요. 자, 횡보하고 있죠. 횡보를 하고 있는데 횡보를 해주면서 거래량 보시게 되면은 거래량도 같이 하락을 합니다. 당연히 떨어졌죠. 그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량도 떨어졌어요. 거래량 떨어지면서 이 캔들 자체도 옆으로 횡보하는 지지라인 때 지지해주면서 여기 밑에 지지하죠. 횡보하고 여기 저항라인 때 돌파하지 못하고 그냥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땐 정상적인 횡보입니다. 왜? 거래량이 당연히 없기 때문에 그렇죠. 거래량이 있는데 밑으로 빵 떨어지거나 아니면 위로 빵 뛰거나 이거 문제 있는 겁니다. 그죠? 예. 왜냐면 거래량이 없이 크게 내려가거나 크게 올라가면 매물대 없이 매물대가 없는 것을 소화를 하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 거래량이 없는 음봉과 양봉 자체는 거래량 조금만 들어오면 무너집니다. 그죠? 양봉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음봉 달고 내려가고 음봉은 밑골 달고 그대로 말려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신경 쓰지 마셔라 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이렇게 거래량 없이 내려와서 횡보를 하고 있는 비트코인은 정상적인 움직임입니다. 그죠? 시장 자체가 뭐 하루가 다르게 막 갑자기 오늘 5천만 원이었다가 내일 막 7천만 원 가 있고 이런 시장은 아니잖아요. 그죠? 2017년도도 아니고 2017년도는 그랬잖아요. 그죠? 오늘 100만 원인데 내일 봤더니 150만 원이고 또 자고 일어났더니 200만 원이고 뭐 계속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시장은 이제 아니잖아요. 그죠? 뭐 이미 한 뭐 5년 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시장은 이미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2017년도의 시장을 막 생각을 하고 이거 지금 5천만 원인데 샀으면 사고 뭐 다음 주면 1억 가 있나? 이런 생각으로 매수했다가는 그죠? 예. 계좌 다 털리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이제 버리시면 됩니다. 지금 버리시고 지금 현재 움직임 자체가 올라갔다가 뭐 저항대 라인 뚫고 지지라인 지지했다가 지지라인 이탈하고 다시 저항대로 바뀌고 이렇게 움직여주면서 거래량도 보세요. 거래량도 쭉쭉쭉쭉 내려와서 거래량 없이 지금 횡보를 해주고 있다. 정상적인 움직임입니다. 그죠? 정상적인 움직임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숨고르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숨고르기 해주고 시장에 돈이 계속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잖아요. 국제적인 움직임들, 그다음 파월 의장의 연설, 그다음에 뭐 테슬라의 어떤 움직임 이런 것들 때문에 뭐 국채가 뭐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고 안전자산에 대한 욕구가 올라가고 뭐 니즈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뭐 지금 코인 같은 이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서는 극단적 공포로 또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시장이 조금 흔들려주면서 매수세가 좀 줄어들고 그다음에 시장 뭐 거래량이 줄어들고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거지 시장이 박살나기 위해서 횡보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빠르게 생각 고쳐 드시고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시장 자체가 숨고르기를 하고 있고 조금 이제 좀 쉬었다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판단하시고 좀 시장 관망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현재 거래량이 나오지 않으면서 음봉 그려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걱정할 만한 수치는 아니다라고 말씀 주셨지만 일단 지금 시점에서 좀 어느 정도의 숨 고르기는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장속에서 우리가 또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고민하는 시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인 트레이너님의 오늘의 특징 코인 살펴볼게요. 네, 제가 준비한 이제 특징 코인은 오랜만에 또 리플입니다. 리플이 주간 사이에 비트코인이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조금 큰 상승을 조금 했다가 이제 다시 한번 또 속이죠. 리플이 또 속였다 조금 보여주는 그런 지금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일단 우선적으로 리플이 왜 상승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SEC랑 지금 소송 중이죠. SEC가 앞으로 더 이상 우리는 추가적인 뭐 의견이라든지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디스커버리 자료를 절차를 이제 더 이상 이제 진행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리플 이제 빵형이 브래드 갈릭 하우스가 이런 거 봐라. 기존에 SEC가 계속해서 이제 소송을 계속 밀어오는 이런 형태로 계속 소송을 지연시켜 왔는데 지금 더 이상 이제 지연시킬 게 없다. 더 이상 뭐 얘네가 낼 자료도 없고 이건 정말 리플에 대해서 호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고 두 번째로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 이사의 FRB 부위원장으로 마이클 바라는 이제 이분을 이제 앉혔는데 이분이 이제 전 재무부 금융기관 담당 차관보를 2009년에서 11년에 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왜 중요하냐? 이분이 예전에 리플사의 이사회 멤버와 이제 고문을 한번 맡았었는데 이렇게 리플사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제 여기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 이제 어느 정도 부위원장으로 앉게 되면은 이게 앞으로 SEC SEC와의 소송에 대해서 조금 이길 수 있는 그런 강한 발언을 많이 해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막상 이분이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리플을 언급하거나 이런 부분 전혀 없습니다. 이런 부분 전혀 없고 아직까지 소송이 나온 것도 없고 소송에 관한 지금 뭐 추가적인 이제 증거 자료들 이제 다 제출했다라는 식으로밖에 지금 현재 설명이 안 되는데 이런 호재를 가지고 이 정도 호재를 가지고 조금 많이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우선적으로 지금 우리가 딱 들었을 때도 뭔가 호재성이긴 하지만 그렇게 뭔가 강한 호재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이 차트에서도 다 반영이 된 것 같고 자세한 건 조금 차트를 보면서 조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보시면 업비트 리플 차트입니다. 기존 보시면은 기존에 이 상승 추세 라인이죠. 상승 추세 라인 밟아서 쭉 올라가다가 큰 이제 상승은 못하고 비트코인 상승분만큼 올라가다가 이 부분에서 추세 이탈이 나오면서 조금 하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엊그제입니다. 엊그제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이 뉴스와 함께 이제 리플이 약 한 900원 초반 915원에서 약 한 995원까지 약 1000원대까지 올라가는 약 100원 가량 이제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100원 가량 한 8% 정도, 8, 9% 정도 올라갔는데 지금 현재 보시면은 다시 한번 쭉 떨어져서 950원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상승분 절반 정도를 지금 반납을 했고요. 근데 지금 그렇게 막 나쁜 자리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게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이평선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보시면은 5일선, 21선 그리고 61선까지 지금 다 모여 있는 지금 구간대가 950원 구간입니다. 950원 구간이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호재성에 의해서 올라가는 건 최대한 피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마 이날 리플을 안 가지고 있다가 이 뉴스만 보고 많이 탑승하신 분들 아마 여기쯤 계시겠죠. 당연히 처음에 급상승할 때 초반은 완전 잡지 못하니까 여기쯤 계시는데 그 분들 약 평당이 약 980원이라고 하면은 약 지금 가격이 950원 정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물려 있다라고 봐도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 가격대가 근데 전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신규 진입자분들한테 나쁜 가격은 아닙니다. 리플 같은 경우는 기존에 지지받는 구간이 약 한 850원, 875원 이 구간까지는 무난하게 지금 어느 정도 관망하시고 길게 조금 보셔도 될 것 같고 이 소송 결과가 만약에 좋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큰 상승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악재가 하나 해소된 거지 이게 뭐 어마어마한 호재, 리플이 뭔가 뭐 파트너십을 맺었다 이런 부분의 호재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믿고 이제 들어가시는 분들은 빨리 빠져나오시길 바라고요.
보이고요. 리플 자체의 뭔가 이 전망, 차트적으로 이제 좋아 보인다. 즉 제가 말씀드린 이 이평선이 다 모여 있는 구간, 방향성이 결정되는 구간입니다. 위 또는 아래, 이게 두 가지예요. 두 가지인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지금 딱 봤을 때 뭔가 크게 보이는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뭔가 큰 상승이 보이는 그런 구간은 없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조금 관망을 하시고 내가 875원 구간 이상에서 만약에 리플이 쭉 횡보를 해준다라고 한다면 한 번 더 잡아보시고 RSI가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다이버전스가 좀 보인다라고 하신다면은 한 번 더 잡아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 1시간봉 기준으로 봤을 때 RSI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지금 그냥 크게 지금 뭐 상승이 보인다거나 매수세가 신규적으로 들어오는 여러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지금 포인트에서는 리플을 내가 신규로 진입하기를 원한다라고 하시면 관망하시고 위에 계신 분들은 아마 조금 오랜 시간 기다리실 거예요. 근데 우선적으로 리플 대형주입니다. 비트코인 오르면 비트코인 상승분만큼은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나서 소송 결과 이후에 그때 이후에 매도할지 손절할지 아니면 익절할지 그때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리플은 오늘 시장에서는 조금 관망하시고 길게 보셔라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리플이 주말 사이에 큰 상승을 보였지만 또 다시 가격이 빠지면서 리또속이 아니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가격 상승을 이끌었던 건 이 리플과 SEC 측의 소송이 좀 리플 측에 유리하게 흘러갈 수 있겠다, 잘 마무리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면서였습니다. 하지만 이게 워낙에 좀 자주 있었던 이슈기도 하고 항상 이런 호재성 이슈로 올라가는 코인들은 매매하시는데 좀 주의가 필요해 보이고요. 특히나 지금 구간인 이 950원 부근이 여러 가지 이평선들이 좀 모여있는 지점이고 특히나 이 위아래 방향성이 좀 크게 나뉠 수가 있기 때문에 며칠간은 좀 더 관망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투자 의견 주셨습니다. 이제부터는 공략해볼 만한 코인들 살펴보겠습니다. 코인 대통령님. 뭐 시장 자체가 좀 그래가지고 네. 뭔가 단기간에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코인들은 지금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어차피 저는 뭐 단타 위주의 매매를 하지 않으니까 오늘 말씀드릴 코인은 이제 이오스입니다. 이오스인데 이오스는 이제 제가 가끔씩 이제 보면서 좀 이제 공략을 해보는 그런 코인 중에 하나예요. 이오스 같은 경우에서는 그래 조금 뭔가 하는 일이 확실하잖아요, 그죠? 뭐 이더리움이랑 라이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과 같은 어떠한 그 뭐 역할을 하는 코인이기 때문에 충분히 시장이 상승했을 때 올라가 주는 모습들 볼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오스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중국의 이더리움이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을 정도로 굉장히 뭐 전망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좋아하시는 사람도 많고 뭐 이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뭐 큰 막 몇백 퍼센트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충분히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면서 상승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오스 말씀드리고요. 차트 보면서 가격적인 이제 공략은 어떻게 해볼 수 있는지 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오스의 일봉 차트인데 지금 보시게 되면 이평선이 다 모였어요. 그죠? 이평선들이 다 모여 있고 아무래도 이 시장이 조금 이제 장기화가 됐죠. 하락이 좀 장기화되고 조금 이제 올라가다가 지금 살짝 뭐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이제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고 있냐면 지금 요 라인 있죠? 요 라인 61선 라인입니다. 61선 라인 쭉 내려와서 이제 요 밑에는 이렇게 뭐 힘들죠. 그죠? 항상 이제 61선 라인 꺾이면 사지 마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고 있는데 자, 61선 라인 돌파가 일어났고 살짝 61선 라인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에서 놀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자, 여기서 놀고 있고 그다음에 단기 이평선들 다시 한번 모여주고 있고요. 그죠? 자, 이평선들이 한 곳에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시장이 조금만 급변해도 단기 이평선들 위아래로 막 요동칩니다. 그죠? 자, 살짝 상승만 해준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돼요? 단기 평선이 당연히 장기 평선들을 돌파해주면서 골든 크로스 나옵니다. 자, 골든 크로스 나와주면서 정배가 이루어지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상승에 일단 초석을 다졌다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래량만 조금만 들어와줘도 다시 한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오스를 좀 매수하면 좋을 것 같고.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은 3,100원 이하로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100원 이하로 매수하시고. 자, 근데 목표는 제가 이제 4,000원을 말씀을 드리는데 왜 4,000원이냐고 한다면 지금 현재 좀 강력하게 있는 저항대 같은 걸 본다면 3,600원 라인이에요. 이 라인대거든요. 쭉 빼보면 그죠?
여기 지금 저항을 맞았고 그 다음에 예전에 지지 라인대였는데 이탈하면서 저항 라인대로 바뀌었어요. 그죠? 그런데 예전의 차트를 본다면 여기서 지지를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죠? 3,600원 라인대에서 지지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다음에 여기서 지지를 하고 반등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좀 힘든 모습을 보였는데 그리고 나서 좀 이제 저항대 라인 돌파 못하고 두드리다가 내려왔죠. 지금 대부분의 차트들이 여기 4월 달 3월 말에서 4월 달에 그 저항 라인 대를 돌파하지 못하고 내려와 버렸어요. 그래서 목표가는 좀 그 위로. 왜냐하면 4월 달, 그러니까 3월 말과 4월 초에 대부분의 코인들이 저 저항대, 자신이 갖고 있는 저항대를 돌파하지 못하고 두드리다가 끝났거든요. 두드리다가 내려왔어요. 자, 그런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저항 라인 때면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얇아진다라고 했죠. 왜? 그곳에 있는 매물대를 계속 소화를 하니까. 자, 그래서 얇아지면서 다시 한번 돌파는 가능하다. 다시 한번 이 구간대에서 상승해갖고 올라간다면 저 저항대 충분히 돌파해서 그 다음 저항대가 어디예요? 4,000원 라인대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목표는 4,000원을 잡는 게 맞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 손절가는 지금 2,800원 라인대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2,800원 라인대를 잡는 이유는 이평선도 있고 그 다음에 지지 라인대, 저항 라인대도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어떤 움직임을 보일 것 같으냐? 3,200에서 2,800 요 사이에서 횡보하는 박스권의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래서 지지 반등, 뭐 그다음에 저항 라인 때, 이 3,200원 라인 때 저항 라인 때 돌파하지 못하고 저항하라. 근데 왔다 갔다 하면서 박스권 치고 있다가 원형 바닥형 그려지면서 올라가는 모습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가격 전략 세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인 대통령님의 공략 코인 이오스 살펴봤고요. 코인 트레이너님의 공략 코인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이제 코인은 이제 휴먼스케이프입니다. 휴먼스케이프 우선 설명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카카오랑 같이 이제 가고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제가 자세한 거는 이제 차트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휴먼스케이프 같은 경우는 지금 비트코인 가격과 무난하게 움직입니다. 무난하게 움직이는 이유가 지금 제가 휴먼스케이프 시장 말씀해드린 업비트에서 지금 거래 대금이 거의 99%예요. 나머지 이제 뭐 거의 코인원이랑 뭐 FTX 이런 거래소가 있는데 거래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거의 이제 업비트에서 거의 거래가 다 이루어지는 그런 코인이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기존에 전 음봉의 이제 시장 라인이죠. 450원 이상 구간을 이제 돌파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기존에 그 큰 상승 이후에 여기 매물대 구간을 지금 소화를 지금 다 해줬습니다. 횡보했던 요 구간대 매물을 지금 다 잡아먹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런 그림인데 어떻게 보면 휴먼스케이프 조금 조심은 해야 되는 그런 차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조심을 해야 되냐? 지금 걸려있는 구간 보시면은 여기입니다. 약 한 500원대 구간에서 한번 저항을 맞고 내려오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그림이 보이시나요? 지금 딱 보면은 더블탑 이렇게 빠지는 그런 그림이 보여주는데 다시 한 번 더 본다면은 이게 왼쪽 어깨 그리고 이 구간을 한 번 더 돌파를 해준다라고 한다면은 큰 폭의 상승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뭐 아니면 정말 조금 위험한 그런 차트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이유는 비트코인과 별개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구간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구간에서 더블탑으로 빠지면 어떡하냐? 손절가 라인을 450원으로 좀 타이트하게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가격 전략은 지금 현 구간 매수 1차 매수는 지금 현 구간에서 약 480원 구간에서 1차 매수, 추가 매수는 490원 뚫고 올라가는 495원 이상에서 추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 라인은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더블탑으로 찍고 빠져버릴 경우에 굉장히 조금 위험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손절가 라인은 약 450원 밑으로 내려가면 반손절 그리고 그 이하로 내려가서 약 400원 구간대까지 내려온 다음에 나머지 전부 다 손절하시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지금 전 예전에 큰 상승이 있었던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대엔 약 600원까지 조금 높게 잡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의 공략 코인들 모두 정비열 그려내면서 일단 상승 초석을 다졌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특히나 이 휴먼스케이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추가 매수를 한다면 어느 부분에서 좀 진입을 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해답까지 주셨습니다. 일단 시간 관계상 저희가 좀 더 자세한 차트 분석은 오후 1시 반부터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저희 무료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컴퓨터로 들어오시는 분들은요. 팍스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좌측 하단 보시면
골드색 배너가 있습니다. 투더 골드문 배너를 클릭하시면 바로 전문가님들의 실시간 무료 방송을 시청하실 수가 있고요. 또 나는 핸드폰으로 들어오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께서 매일 쓰시는 그 녹색 창에 투더 골드문 검색하시면 또 상단 링크 통해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알트코인들을 대부분 포트폴리오에 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 시점에서 알트코인들을 매수를 더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매도를 하는 게 맞을 건지 여기에 대한 해답을 주신다고 하니까요. 오후 1시 반부터 함께 하시면서 매매 전략, 투자 전략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